고소인 해가지고 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피고소인은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칸은 그냥 비워놓으시면 돼요. 기타 사항에는 이제 어떤 관계인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소재가 되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아무것도 몰라. 카톡 아이디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나 아니면 거기 IP 그런 거라도 좀 특정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 사실 중요해요. 범죄 사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잘 못 쓰세요. 근데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겪지 않고 그저 순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이고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혹시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한참 갑자기 칼 뿌림 사건이 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뭐 오늘 잠실역 몇 시에 가서 다 칼부림한다 이런 예고글이 올라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또 한동안 잠잠하긴 한데 여튼 그래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법적 조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는 경찰서에 형사고소라고 해서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되고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재산적 피해가 형사범죄까지도 같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장도 내고 민사소송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범죄까지는 안 되는데 내가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는 소송을 준비를 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민사, 형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드라마, 법정 드라마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작가님들도 뭔가 자문을 잘못 받았는지 고소하고 소의 제기 요거를 구별해서 쓰지 않고 막 섞어가지고 민사 법원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고소를 해라, 고소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웃깁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내가 피해를 입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야겠다 싶으면 말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경찰관 선생님들이 하루에 사건을 한두 개 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법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거를 수사관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막 와서 말로 뭐라고 하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내야 되는 게 실무상 써서 내게 돼 있고 고소장이라는 서류에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식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편지 쓰듯 수필 쓰듯 써도 접수는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소장 표준 양식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오셔가지고 검토만 해달라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여러분 내가 억울한 거를 말하는 게 고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많은 착각을 하세요. 내가 억울한 걸 말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게 고소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고소는 뭐예요? 처벌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처벌되려면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 형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죄, 그 죄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이 고소 사건의 본질인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해서 길게 말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고소장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표준 양식입니다. 고소인 해가지고 고소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것들 있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송혜교. 주민등록번호 820-111 저는 서울 송파구. 자, 고소인 인적사항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고소대리인으로 고소하는 경우 특히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제 이름하고 제 연락처를 기재하고 가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연락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는 여기다가 저는 항상 이렇게 써요. 사건 진행 관련한 모든 연락은 고소대리인 김세라 변호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수사관님이 이거 보시고 당사자한테 연락 안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우성
특히 이제 피고 소인은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칸을 그냥 비워놓으시면 돼요. 주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정확한 주소까지는 몰라도 대략 뭐 그 사람이 김포 산다. 그럼 경기도 김포시 정도까지만 쓰셔도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쓰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전화번호 정도는 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휴대전화번호를 꼭 이렇게 써주세요. 이 기타 사항에는 이제 어떤 관계인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소재가 되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아무것도 몰라. 카톡 아이디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게임상의 아이디나 뭐 DC 인사이드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뭐 아이디나 아니면 거기 IP 그런 거라도 좀 특정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취지인데 여기는 이제 죄명을 쓰는 거예요. 죄명하고 가급적이면 가로치고 법 조문까지 같이 써주면 좋고 뭐 잘 모르겠으면 무슨 죄라고 특정하시면 되고 명예훼손죄 한번 해볼까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러분 이제 요즘에 명예훼손 참 많은데 이런 거예요. 이제 A씨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을 좀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고 주변 동료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참 회식 같은 것도 안 빠지고 잘 나가고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잘 나가고 나름대로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때 이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뒷담화의 내용이 이제 A씨가 뭐 회사에 어떤 누구랑 바람이 났다, 불륜녀다, 그래서 전 남편하고 이혼당했다. 뭐 이런 정말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소장을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명예훼손죄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는 뭐 형법 307조 허위사실이면 제2항까지 적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SNS로 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까지 써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개인이 고소를 하는 거면 그런 정도는 수사관님이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사실 중요해요. 범죄사실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잘 못 쓰세요. 근데 잘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사법연수원 교재 중에 검찰 서류 작성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좀 초반에 몇 장 넘기다 보면은 공소장에 공소사실 기재례가 나와요. 이게 고소장에 쓴 범죄 사실이 그대로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들어가고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그대로 판결문에 범죄 사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트 메뉴라서 웬만하면 그 검찰 서류 작성례 교재를 구입을 하든 아니면 서점에 가서 보든해서 하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은 요즘에 판례 검색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케이스노트나 엘박스나 이런 데 요즘 다 열려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사실관계가. 법리만 나오지. 그래서 하급심 판결 중에 그 범죄 사실 판결문에 나오는 그 부분을 잘 보셔서 자기의 죄명에 맞게 어떻게 써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 범죄 사실란은 사실관계를 뒤에 쓰는 란이 아니에요. 아주 핵심적인 범죄 성립 요소를 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목적어, 상대방, 그 다음에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일시, 장소가 불분명하면은 고소인 조사 때 수사관님이 반드시 그거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자, 피고 소인은 2023년 10월 5일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사당로 7에 있는 무슨 빌딩 땡땡호 AA물산 사무실에서 AA물산 영업팀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중에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전 직장에서 팀장과 바람이 나서 남편과 이혼당했다. 남자 문제가 복잡한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구구절절 쓰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공연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시 장소를 정확하게 장소나 일시를 잘 모르겠으면 2023년 10월 일자 불상경 장소를 모르겠으면 장소 불상경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라는 구성 요건의 표시가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이유인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냥 쓰고 싶은 말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말을 쓰는데 너무 길게 쓰고 문단조차 나누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먹겠으면 자, 여러분이 수사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민원인이에요. 자기 일을 봐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겠어요? 자기의 기준에 맞춰야겠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본인 일을 봐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게 너무 많이 갖고 왔다 그러면은 애초에 보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고소 이유는 내가 이 고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필요 충분한 것들만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여기에서 첨부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인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목차가 당사자의 관계. 늘 이런 건 아니면 보통은 도대체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이 어떻게 알게 된 거고 어떤 사이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7년 1월 1일경부터 AA물산 영업팀에서 직장 동료로 함께 근무해온 사이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증명할 자료는 보통은 증제1호증, 재직증명서. 이 재직증명서가 피고소인 재직증명서까지 고소인이 뽑아올 수는 없으니까 고소인 거 뽑아와서 이렇게 제출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한테 이거 물어보겠죠? 피고소인이 이거를 뭐 거짓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범죄 행위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혹시라도 사건에 경위나 동기가 있다면 사건 발생의 경위 또는 동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이 설명할 게 있으면 쓰는 거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경위와 동기까지는 사실 좀 쓰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범죄 행위 이래가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영업팀 팀원으로 몇 년째 근무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별히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영업팀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무난한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하였고 평소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5일경 고소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자리 근처에 피고소인과 동료 직원이 함께 모여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 듣고 있는 상황에도 저에 대하여 고소인은 뭐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전 직장에서 뭐 바람 불륜 남자관계 복잡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였지만 순간적으로 휴대전화 녹음기를 틀어 그 상황을 바로 녹음하였고 이 사건 고소를 준비하면서 김땡, 박땡, 이땡에게 피고소인이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들의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제 2호증, 녹음 파일 원본, 증제 3호증, 녹취록, 증제 4호증, 김땡의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범행이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마지막에 다 결어 사정이 이러한 바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빼지 마세요. 고소라는 거는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증거자료는 증거가 있으면 여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다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사건 수사 재판 여부도 있으면 있는 거 사실대로 다 적고 없으면 없는 거라고 없는 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작성한 날짜 작성하시고 고소인 본인 제출을 변호사가 보통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인사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제 도장을 찍죠. 본인 도장.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옛날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경찰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이렇게 보통은 고소인 주소지에다가 하는데 거리가 멀지 않으면 피고소인 주소지와 거리가 멀지 않으면 그냥 처음부터 피고소인 주소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 주소지하고 거리가 좀 멀면 그냥 고소인 조사를 좀 편하게 받기 위해서 고소인 주소지에 넣어도 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가 특히 증거 서류가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 아까 재직증명서, 녹취록, 김땡의 진술서 및 신분증 사본 이렇게 다 순서대로 적시하시고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고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에 고소장을 쓸 때 필요한 증거는
일목요연하게 잘 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다 보면은 좀 오타를 내거나 좀 잘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제출이 돼버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서 고치면 돼요. 이게 무슨 처음에 오타를 냈다거나 좀 오류 냈다고 해서 무슨 큰 사단이 나는 거 아니니까 고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